관심 가질 지역을 한번 좀 봐주겠어요? 예. 호재 지역인데 특히 이제 6억에서 9억 되면 서울 같은 지역은 이런 이제 강북 쪽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강북에서 지금 또 가장 호재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면 광운대 주변이 굉장히 또 개발 호재가 많이 있잖아요. 낙후돼 있고. 그럼 여기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장인 뉴타운 이쪽이 굉장히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데 이렇게 6억에서 9억 가격선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해 보시면은 이런 지역들 아직까지 물량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적극적인 관점으로 내가 실거주하면서 내가 출퇴근도 하고 여기서 저축도 열심히 하고 해서 상급 지역으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하면 굉장히 괜찮죠, 그죠? 그리고 뭐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인데 교통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통망이 확장되고 앞으로 연장되는 이런 라인들, 그죠? 이런 라인들에 또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주거 환경도 좋고, 그죠? 가격대들도 보시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셔가지고. 지난번 그 지인이 다산 쪽 자인가요? 그때 이제 8억대, 8억 5천대 그러는데 우리 박 대표님이 상담하시면 앞으로 오를 여지가 있다. 8호선 개통이 이제 5월 10일이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8호선 개통이 8월 10일인데 예. 지하철이 뚫리면 아무래도 또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으니까 또 호재 지역이고 교통망이 개선되고 하니까 파는 사람은 조금 보려해라 그런 말씀 하셨죠? 예. 네, 상급지로 가지려면 바로 파는 게 맞지만 팔고 뭐 바로 할 게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면 아무래도 가격을 더 받으실 수 있겠죠. 박 대표님께서는 올림픽 둔촌 주고 예, 올림픽 제가, 한꺼번에요. 예, 그때 처음에 추천할 때가 13억대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그때 한 분양가가 13억대. 여러 우여곡절 됐어요. 그게 지금 26억 가나요? 지금 23억?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뭐 23억 9억, 가나요? 10억 더 그러죠. 23억 실거래 찍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결과론이지만 그때 이제 추천을 저한테도 얘기했었고 여러 사람한테 추천을 얘기했는데 제가 사라고 광고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결과론이지만 왜 그때 그 추천을 하셨나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서울의 주요 지역에 올림픽 공원을 끼고 있고 5호선과 9호선이 흘러가는 또 올림픽 아파트 선수촌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13억이다. 그럼 이거는 지금 경기도의 32평, 9평 분양가들이 12억, 13억 정도 하는데 당연히 비교해봤을 때 서울의 이런 대단지 아파트, 명품단지 조성되는 지역의 아파트가 13억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데 지금이서야 그때를 안 한 걸 후회하지만 그때 당시에 왜 못했냐? 다 그때 망한다고 했으니까, 다 반토막 난다고 했으니까, 그때 뭐 끝났다고 했으니까 공포심리가 패닉 장세였잖아요. 그때 감이 못 들어가죠. 근데 돈 버는 분들은 원가를 알고 어차피 완화되고 조정이 거쳐지면은 상승되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 리스크에 배팅을 하는 거죠. 위험에 무작정 배팅하라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내재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내가 투자에 감행하면 되는데 심리, 패닉에 빠져 있으면은 감이 못 하는 거죠. 용기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부장님도 그때 못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싼 가격대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가격이 더 그것보다 올라와 있는 거를 많이 목도를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투자를 감행하는 분들은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상승세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급 부족이 이렇게 있었고 또 분양가 또 상승이 계속 있었고 원자재가 상승 부분이 크겠죠. 그거를 제가 고금리상인 거의 뭐 2년 전부터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금리가 아니다. 3%대 금리는 어떻게 보면 노멀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금리였다가 3%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 금리는 내성이 생깁니다.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제가 그때 공급 부족, 분양가 급등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부동산 조정기 하락장 그럴 때 이런 얘기는 귀담아 들리지가 않죠, 그죠? 이제서야 공급 부족 이슈, 분양가 상승 이게 이제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2년 전, 3년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인허가 물량이 그간에 없었고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다. 네, 제가 줄곧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된 수 있는 이 물량이 지금 없고 수도권지가 없나요? 이게?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가구 수가 늘고 수요가 늘고 임차 수요가 늘기 때문에 공급이 늘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대중 심리가 또 많이 위축되고 불안하면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공급이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은 그렇고요. 수도권도 주요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주요 수도권들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재개발도 뭐 무화주택 하나였지만 지역 선정이 되더라도 좀 몇 년 걸려야 되고요. 재건축도 그렇고요. 상지 신도시 지금 땅 판 데가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요. 상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야심차게 얘기했지만 지금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사전 청약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취소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그 공포 심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급 부족은 앞으로 3년간은 큰 화두가 될 거고 여기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하셔야죠. 그간 2년간 조정 당세 때는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셨다면 과거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지만 집을 못 사신 분들은 조정될 때 절대 집을 못 사거든요. 사신 분들만이 그 위기를 용기를 가지고 배팅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후회 없는 결과.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영끌에서 했던 사람들 꼭지라고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를 보시는지요? 한 무릎 정도 보면 될까요? 아니 네. 이제 뭐 강남 대장 지역들 한강변 신축단지들을 이제 위시로 지금 이제 주변 서울 집값들이 들썩들썩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장 초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무릎까지 왔다 뭐 그걸 논하기보다는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강남 대장 아파트들 오르는 것만큼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지역들 교통 호재,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들 이런 서울 안에 매재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시기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발품하시고 강의를 들어보시고 꼭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힘내시고 기회는 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아파트 상승이 화두가 되고 해서 박준서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박 대표님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